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4분면의 이해와 대칭, 그래프의 이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면의 이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좌표 평면을 배웠었습니다.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와 수직되어지도록 세로축을 그리고 그걸 우리가 Y축이다 라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로축과 세로축 곧 X축과 Y축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원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오른쪽을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왼쪽을 우리는 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Y축의 윗부분을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X좌표가 양이고 Y좌표 또한 양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1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좌표는 그럼 음이 되어지고 Y좌표가 양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2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X좌표도 음이고 Y좌표도 음이 되어지는 이 부분, 이게 우리가 3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좌표는 양이고 Y좌표가 음이 되는 이 부분, 우리가 제4사분면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원점과 그 다음에 X축과 Y축은 4분면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지 어느 4분면에 속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점을 찍어 놓고 이게 몇 사분면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1사분면과 4사분면의 점이다 라든지 또는 2사분면과 3사분면 위의 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점 X축 Y축은 4분면을 가르는 기준선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느 4분면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A, B에 대하여 처음에 X축의 대칭인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에 좌표 평면 위에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요 점, 이 점을 우리가 A, B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주어져 있던 이 A, B라는 이 점을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소까지 길이가 서로 같아지도록 요렇게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회전 이동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거리만큼 내려왔을 테니까 B고 이건 음의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만 가면 마이너스 B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좌표는 그대로 A인 상태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점 A, B라는 것, 이 점을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되는 좌표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좌표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Y축에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Y축으로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니까 X좌표가 A이던 것을 왼쪽으로, 원점에서 왼쪽으로 A만큼 보내버리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Y좌표 B는 동일한 상태가 되니까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X좌표의 부호가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축에 대칭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 번 더.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의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주어져 있던 이 A, B를 X축으로 회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점을 다시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네요. 그렇죠? 이만큼 같은 길이만큼 오게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결국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걸 원점의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칭이동 되기 전의 점과 대칭된 이후의 점을 두 개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점에 뭐가 오느냐 하면 원점이 오는 겁니다.
그 중점에 원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원점의 대칭 이동은 다시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질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예제 1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다음 점은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에 X좌표가 지금 현재 2니까 원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Y좌표는 마이너스 4니까 원점 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4사분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제4사분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4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1,4라는 점은 역시 좌표 평면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X좌표는 왼쪽에 오는 거고 Y좌표는 4. 원점 위에 오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찍히니까 이건 제2사분면입니다. 그래서 답은 제2사분면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 3, 마이너스 1과 X축에 대하여 대칭.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되는 부호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X의 상대는 뭡니까? Y입니다. 그렇죠? Y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 마이너스 3,5를 Y축의 대칭. 자, 상대되는 부호, X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부호를 바꾸니까 3,5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에 대하여 점 P는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이냐라고 했습니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 그랬습니다. 자, A가 양수고 B도 양수이면 곱해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수끼리 더하기를 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X좌표도 양이고 Y좌표도 양이다.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냐라고 하면 사분면을 그렸을 때에 X좌표도 양이고 Y좌표도 양이다. 그럼 어딥니까? 1사분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제1사분면 이렇게 해주시면 원하는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점 A, B가 4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1번에서 그랬던 내용 안에서 4사분면이면 여기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X좌표는 양인데 Y좌표는 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좌표는 양이고 곧 A는 양이고 B는 뭐가 됩니까? 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호끼리 곱해졌으니까 부호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음이고 그 다음에 A가 양인데 그걸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는 음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4분면은 곧 X좌표도 음이고 Y좌표도 음이 되어지는 3, 4분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제3사분면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어느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황에 맞는 구간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변해갔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럼 무엇을?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달렸다. 1번. 일정한 속력이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속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속력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달렸으니까 B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던 상태, 시간도 0이고 속력도 0인 상태 출발도 안 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일정한 수준 지나면서 시간 지나면서부터는 속력이 일정해 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간부터 지나면서부터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정지를 했는 겁니다. 속력이 제로니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했던 부분은 이 구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목적지에 다 와서
속력을 늦추다가 완전히 멈추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